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간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무려 300년 전 18세기 영국 런던으로 말이죠. 안개가 자욱한 템스 강변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뉴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아니, 우주의 모든 섭리를 간파한 이 위대한 과학자가 대체 왜, 어째서 인감의 광기 옆에서는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남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이 위대한 인물이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뉴턴마저 삼켜버린 거대한 탐욕의 비극, 남의 거품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경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재와 사기꾼, 국왕과 하인이 뒤엉킨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시계를 한번 1720년대로 돌려볼까요? 당시 영국은 겉보기엔 대영 제국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사실 그 화려한 드레스 자락 아래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나라 국가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고 빚더미에 걸려서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죠. 당시 영국 정부 부채가 무려 5천만 파운드.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와, 국가 예산 전체를 뒤흔들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치 백마탄 초인처럼 아니면 달콤한 악마처럼 등장한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남의 회사였습니다. 정부한테 아주 쫄깃하면서도 위험한 제안을 하나 툭 던지죠. 그 골치 아픈 빚 저희가 싹 다 인수하겠습니다. 그 대신 황금의 땅 남이와의 무역 독점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니, 영국 정부 입장에선 이걸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데 마다할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그때 사람들한테 남미라는 곳은 그냥 발에 채이는 게 황금이라는 그런 환상의 땅, 엘도라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는 정말 치명적인 구멍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사기극의 핵심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의 약속을 보면 남미와의 독점 무역권, 엘도라도의 환상. 와,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은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당시 남미의 주인은 영국의 적국인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년에 고작 배 한 척만 보낼 수 있었죠. 사실상 그냥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텅 빈 무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사기극을 기획하고 지휘한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존 블런트라는 인물이에요. 원래는 칼을 만들던 대장장이 출신인데 이 사람은 칼 대신 주식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영국 전체를 정복할 야심을 품었던 거죠. 그는 회사의 실적이 텅 비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금융연금술이라는 아주 기상천외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럼 블런트는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거품을 부풀렸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짜뉴스. 남미의 비밀 금광지도를 손에 넣었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렸죠. 둘째는 뇌물 공세였습니다. 왕실과 정계 유력 인사들을 포섭해서 이 사기극에 국가적인 공신력을 더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기극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터집니다. 놀랍게도 당시 영국의 국왕, 바로 조지 1세가 직접 등판한 거죠. 국왕이 남의 회사의 총재직을 덥석 수락한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어떤 민간 기업의 대표이사 회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에 나라의 왕이 직접 보증하는 회사라니.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런던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그냥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국왕 폐하가 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이건 절대 망할 수가 없어. 1720년 역사학자들이 거품의 해라고 부르는 광란의 해가 밝았습니다. 런던의 주식거래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귀족, 성직자, 하인, 농부,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데 뒤엉켜서 오직 한마디, 남의 주식만을 외쳐댔죠.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당시의 광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월에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3월에 330, 5월엔 500을 넘어서더니 뜨거운 8월이 되자 마침내 1000파운드를 돌파해버립니다. 세상에 반년 만에 거의 10배가 뛴 거예요.
이런 미친 분위기를 타고 남의 회사를 어설프게 흉내는 짝퉁 회사들, 이른바 버블 기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코미디 같은데 당시에는 아주 진지하게 투자를 받았던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정사각형 대포알 만들기. 이게 둥근 것보다 더 아플 거라는 그런 논리였죠. 근데 진짜 최고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회사의 투자 설명서에 딱 이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위대한 사업.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름. 그런데 당시 런던 시민들 반응 어땠는지 아세요? 비밀이라고? 그럼 더 대박이겠네 하면서 구름처럼 몰려든 겁니다. 이 사기꾼은 단 몇 시간 만에 거금을 챙겨서 그날 오후 바로 해외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성이 마비된 1720년 영국의 민낯이었죠. 자,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 아이작 뉴턴경을 다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당시 뉴턴은 그냥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영국의 화폐 발행을 총괄하는 왕립 조폐국장. 말 그대로 경제와 숫자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였단 말이죠. 처음에 뉴턴은 정말 똑똑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아버렸죠. 이때 챙긴 수익이 무려 7,000파운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딱 멈췄어야 했는데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뉴턴이 주식을 팔고 나서도 주가는 미친 듯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떼부자가 돼서 마크를 비웃었죠. 아이고 뉴턴경 왜 그렇게 일찍 파셨어요. 바보같이. 비교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없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도 겪고 있는 그 포모,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끔찍한 공포입니다. 결국 천재의 이성은 탐욕이라는 감정 앞에서 백기를 들고 맙니다. 뉴턴은 자기가 벌었던 돈에다가 안전자산인 국채까지 싹 다 팔아서 남의 회사 주식에 그야말로 몰빵을 해버려요. 심지어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대출까지 받아서 추가로 섰죠. 그 결과 최종 손실액이 얼마였냐? 약 2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50억 원.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죠. 영원할 것 같던 파티도 결국 끝을 맞이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품을 터트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남의 회사,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기들과 경쟁하던 버블 회사들을 없애려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돌아온 겁니다. 버블 기업들이 망하니까 투자자들이 손실을 메우려고 남의 회사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8월에 1,000파운드였던 주가가 불과 한 달 뒤인 9월에는 500파운드로 반토막이 나고 연말에는 100파운드까지 추락합니다. 정확히 10분의 1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모두가 다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뉴턴처럼 평생 모은 돈을 날린 패자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은 승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은 뉴턴과는 반대로 광기가 최고조에 이르기 직전에 주식을 팔고 나와서 그 돈으로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갔고요. 정치인 로버트 월폴은 이 위기를 잘 수습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영국 최초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이 충격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내 집에서 그 누구든 남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마라고 엄명을 내렸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는 뼈아픈 후회와 함께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주의 섭리를 깨우친 위대한 천재가 인간의 탐욕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슬픈 고백이죠. 자, 300년 전 영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쉴 새도 없는 신기술에 열광하는 모습?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닐까 조바심 내는 그 포모 증후군. 누가 샀다더라 하면 우르르 따라 사는 군중 심리까지. 기술과 시대는 변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뉴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이 실패담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지능과 투자 수익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시장의 시끄러운 소문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착각하는 순간 천재조차도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이 뼈아픈 교훈 말이죠. 오늘 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남의 회사의 유령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